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년이죠. 예, 2022년 1회 우리 산업기사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3과목 전기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41번부터 해가지고 20문항 60번까지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1번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가 되겠고요. 자, 41번 보시면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에 정지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우리 일단은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의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오메 법칙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메 법칙.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가 계좌제어법이 있었어요. 계좌제어법. 계좌제어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전압제어가 있습니다. 전압제어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저항제어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류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좌 전류제어법, 그다음에 전압제어법, 저항제어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법으로는 오메 법칙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계좌제어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출력제어라고 합니다. 출력이 일정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정출력제어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전압제어법은 특징이 조금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 제어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요, 정토크 제어라고도 불러요. 정토크 제어. 토크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정토크 제어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전압 제어법의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쪼개지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일그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그 일그러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플라이 휠이라는 건데, 그 플라이 휠을 갖다가 설치를 하나는 하는데 하나는 나머지 하나 방식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축세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나중에 동기기 쪽에서는 얘를 갖다 설치했을 때 안정도가 올라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일그러 방식에는 이 플라이 휠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는 속도가 정밀하기 때문에 굳이 이 플라이를 갖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플라이 휠이라는 것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그 부하 변동이 심한 거를 잡아주고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봤을 때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은 틀린 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토크 가변 속도 용도에 적합하다, 맞고요. 제가 아까 정토크 제어라고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제철용 압연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한 속도 제어에 요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면에 일그러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그 부하 변동을 잡기 위해서 플라이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직권전동기의 저항제어, 조합하여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저항제어법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저항제법은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제법은 종류로 하나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전격 전압에서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전동기 나왔어요. 직권전동기 나왔죠. 부하전류가 50A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 직권전동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줬어요. 우리 직권에서는 어차피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다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A하고 IS하고요.
I와 나머지 자속 파이가 일정하다라는 관계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 부하 전류를 지금 얼마 줬냐면 50A 줬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자 전류도 얼마라는 얘기야? 50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토크가 반으로 감소했을 때 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으로 토크가 감소하기 전에 토크는 얼마예요? 우리 무조건 토크를 100% 거는 거죠. 출발할 때는 토크를 100% 걸어서 전동기를 갖다 움직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동할 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직권에서는요, 이 관계식을 알고 계셔야 돼. 토크하고 전류는요, 제곱의 비례야, 제곱의 비례. 그래서 비례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회전수하고 토크는요,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크하고 전류 관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에 토크는 얼마였다? 1. 그때 전류는 몇 암페어? 50A, 50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때 토크를 2분의 1로 감소했을 때 전류가, 부하 전류가 얼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갖다 써주시면 돼. 자, 그럼 I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크로스 해가지고 I 제곱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을 옮겨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IA의 제곱은 얼마예요? 2분의 1에다가 50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돼. 자, 우리 제곱은 넘어가면 뭘 씌워? 루트를 씌워주겠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2분의 1에다가 50의 제곱인데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대략 35A 정도 나옵니다. 대략 35A.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2번에 있겠네요. 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번 들어갑니다. 43번 문제. 자, 발전기의 종류 중 회전계자용으로 하는 거 물어봤어요. 계자가 회전자로 쓰는 발전기가 누굽니까? 바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 전기자용을 쓰고요. 동기기에서는 우리가 회전 계자용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또 Y결선을 하기도 합니다. 회전 계자용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회전 계자용을 쓰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보면 기전력의 파형계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기사에 출제가 됐었어요. 실제 언제 출제가 됐습니까? 2022년도 기사 문제풀이에 제가 풀이를 해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유는 되게 많아요. 뭐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직류 저전압을 가해주기 때문에 소요 전력도 적고 그 다음에 결선도 간단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은요, 회전계자용을 쓰는 이유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답이 기전력의 파형계선. 그 파형계선은 실제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관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N배했대요. 자, 뭘 N배?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2 값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N배했다 이 말이야, N배. 자, 그때 동일하게 N배가 되는 게 물어봤어요. N배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슬립이 되겠죠. 우리 슬립하고요. 2차 저항은 비례추이의 관계에 의해서 두 놈은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최대 토크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불변이다 또는 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2차 저항이 만약에 N배 증가시키면 슬립도 N배가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때 최대 토크는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 안 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불변이다. 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의 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2차 저항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요. 슬립은 변하지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원래 이 최대 토크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보면 2차 저항값이 분모 분자의 값에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야. 표현이 공식에 R2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N배되면 누가 N배됩니까? 슬립. 만약에 2차 저항이 2배 증가하면 슬립도 2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슬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요. 토크를 또 증가시킬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옵니다. 또 2차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동 전류도 감소되고 회전수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동시의 토크는 증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저항을 굳이 변화시키는 이유는요. 슬립을 변화시켜가지고 속도와 토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그 특성 곡선을 비례주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었냐면 결론은 슬립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갑니다. 자, 45번은요. 다음 건선법 중 직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상권, 패로권, 2층권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상권은 뭐냐면요. 계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계좌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 이렇게 계좌가 있고요. 여기 N극, 여기 S극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직육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코일을 어떻게 감냐면 이 회전자인데 요 놈을 갖다가요. 이제 코일을 감을 때 홈을 파요. 슬롯을 파는데 여기에 코일을 어떻게 감냐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으면 환상권이에요. 고리환자를 따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감는 거야? 바깥쪽으로만 감는 거예요. 이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감았을 때 계좌에서 나온 자속을 갖다가 끊었을 때 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바로 고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패로권은 뭡니까? 패로권은요, 패로의 반대가 개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개로가 되면 코일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코일을 감다가 잘라버리는 거야. 코일을 감다가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회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일이 개방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기자 코일이 실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코일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회로에서는 구간에서는 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기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부하에 공급할 목적이 바로 발전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코일을 감아야만이 기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권으로 감는 것이 기전력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바로 패로권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권이 남아있는데 2층권의 반대가 단층권이에요. 한 개의 층으로 감으면 단층권, 두 개의 층으로 감으면 2층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두 개의 층으로 감았을 때 기전력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고비리라고 일명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육에 사용되는 권선법 3가지를 찾아달라. 그럼 이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곱비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2층권은요. 다시 누구와 누구로 쪼개지냐면 중권하고요. 파권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번 한번 들어갈게요. 자, 46번은 단상 전파를 줬어요. 정육이 쪽 문제가 나왔는데 단상 전파가 나왔고요. 항상 우리 단상 반파와 전파 시험에 정류회로 잘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교류 측 공급 전압을 줬어요. 근데 얘를 딱 지금 보는 순간 어떻게 줬냐면 전압의 순식값으로 준 거야. 그래서 628 사인에다가요. 오메가 T라고 줬는데 오메가를 314에 T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전압의 순식값을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직류측 부하 저항, 직류측에 자, 저항을 줬어요. 저항. R값을 주고 있죠. R값을 몇 옴짜리 주고 있냐면 20옴 주고 있네. 20옴. 자, 그때 직류측 부하 전류, 즉 ID 값을 물어본 거고요. ID 값. 또 물어봤죠. ID와 함께 뭘 물어봤냐면 직류측 부하 전압 ED 값을 물어본 거예요. ED 값. 이 두 개 구해달라는 얘기죠. 두 개 값. 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ED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ED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우리 반팔 때는 0.45에 2였죠. 전팔 때는 무조건 2배야. 그래서 0.9에 2가 되겠죠.
이때 2의 이름이 중요한데 이 2는 무슨 값입니까? 교류의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순식값을 봤을 때 실효값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요 628이 사인 앞에 있는 628이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럼 우리 사인파, 정연파는요. 우리 실효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최대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위에다 구해볼까? 자, 그래서 교류의 실효값 2는 자, 루트 2로 나눠주시고 무슨 값을? 최대값을, 사인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요. 얼마 나오더라 이게? 444 나오네요. 444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야. 0.9 곱하기 4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400V 정도 나옵니다. 대략 400V. 뭐 답은 나왔죠? 예, 직류전압에 보시면 400, 200, 282, 565니까 정답은 1번. 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직류전류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ID는 어떻게 구합니까? 직류전류니까 오메 법칙이에요. 그래서 R분의 2D 하면 됩니다. R분의 2D. 자, 여기서 이제 직류축 부하 저항을 아까 20옴 줬으니까 여기 20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직류축 전압 아까 구한 거 얼마예요? 400V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나누면 얼마? 20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A에 400V 나와 있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우리 47번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은요, 또 직류 직권전동기가 또 나왔네요. 자, 직권전동기 하고 나왔고요. 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전상 위험 속도를 방지하는 방법 중 적합한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볼게요. 직권전동기가 언제 일단 위험 속도가 되냐, 그걸 찾아야 돼. 직권전동기. 자, 우리 위험 속도가 언제 됩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 직권전동기의 위험 속도가 언제 되냐면요. 정격 전압이 걸려 있고요. 정격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무슨 운전? 무부하 운전입니다. 무부하 운전. 무부하. 여기서 말하는 무부하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전동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가 있어. 이 부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풍기의 날개라고 보셔도 돼. 그러면 전동기가 회전을 했을 때 날개가 없어. 그럼 시원한 바람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선풍기, 전동기 못하고요. 선풍기의 날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풍기 날개라고 표현해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전동기에 뭔가 벨트가 됐든 기어가 됐든 연결을 해가지고 부하를 맞물려야만 회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벨트가 연결해주는 이놈이 어떤 벨트가 됐든 기어가 됐든 간에 연결하는 놈이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부하는 회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벨트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무부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된다? 위험 속도가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전동기가 벨트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부하를 돌리고 있을 때, 즉 선풍기의 날개를 돌리고 있을 때가 정상 속도가 되는 거고요. 날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절대적으로 벨트가 벗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벨트는 조금 벗겨질 위험이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 벨트로 걸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 기어 방식을 채택해 달라라는 거죠. 기어는 톱니바퀴 생각하시면 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면서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 벨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어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연결을 상호간에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합한 거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냐면요 4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야. 부하와 기어를 연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가고요.
자, 전격전압은 6000V 줬어요. 우리 항상 전격전압이라는 건 무슨 전압이야? 단자전압, 성간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용량이 5000kV 삼성 동기발전기에서 여자 전류가 200A고요. 무부하의 단자전압이 6000V 성간전압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단락전류는 500A래요. 동기 리액턴스를 물어보고 있어. 우리 요거는요, 단락전류, 우리 동기기 문제인데 삼성 단락곡선에서 단락전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ZS분의 E 하고 나와요. 이 공식은 사실은 뭐 기기뿐만 아니라 전력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이때 동기 임피던스는 저항값을 무시하면 동기 리액턴스와 같기 때문에 XX분의 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물어본 건 요거 물어본 거죠.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는 뭐분의 뭡니까? 자리를 바꾸면 단락전류 IS분의 E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E는 조심해야 돼. 무조건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발전기가 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전압이 되시는 거야. 그럼 성간을 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루트 3을 나눠줘야 돼. 왜?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Y결선. 그래서 성과 상전압 차이가 루트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델압 와류에 의해서. 항상 이제 그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제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델압 와류 얘기를 꼭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중요한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 전류, Y 결선에서의 전압 전류의 관계식, 그게 이제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자, 그러면 단락 전류를 줬어요. 얼마 줬냐면 500A 줬네요. 500A.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성간 전압을 줬단 말이에요. 단자 전압. 그럼 6000V를 갖다가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죠. 왜? 우리는 상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요, 6.93옴 하고 나옵니다. 동기 리액턴스의 단위는 옴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었어요. 3번. 자,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아우, 얘도 뭐 거의 뭐 회차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 뭐 직류기가 됐든 동기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거 물어보면 보기를 딱 봤을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조건이. 그럼 보기를 봤을 때 용량이나 출력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제가 무조건 찍으라고 그랬어. 그게 100% 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는 순간 용량이 있죠? 아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좀 정리해드리면 자,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5가지가 있죠. 이것도 뭐 거의 뭐 회차별로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이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슨 전류? 무효순환 전류가 그렇게 되고요. 자, 조건만 적어드릴 거야. 두 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돼요. 그죠?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가 그러죠. 일명 동기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전력의 위상에 이어서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주파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누가 같아야 되냐면 파형도 같아야 돼. 파형. 다섯 번째는 이쪽에다 적어드릴게요. 이쪽에. 예, 잘릴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드립니다. 상회전 방향이 일치할 것.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키, 위, 주, 그 다음에 고, 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 키, 위, 주, 고, 파 이렇게. 고는 고가 앞 글자가 아닌데요. 예, 맞아요. 고는 렛츠 고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키, 위, 주, 고, 방향, 파 이렇게 키, 위, 주, 고, 파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계도 나오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뭐 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갑니다. 50번도 우리 정류 파트에서, 직류기의 정류 파트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 정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우리 양호한 정류를, 불꽃 없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있죠.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불꽃 없는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불꽃 선상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가 요거지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 그래서 공식이 L에다가 Tc분의 EIC예요. 그래서 요 리액턴스의 전압을 무조건 우리는 줄여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감소시키느냐? 우리 보극을 설치하는 거죠. 우리 보조극이란 걸 이용해 가지고요. 불꽃 없는 정류를 만드는데 얘를 무조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적으로 이 전압차를 줄이는 거예요.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다 해서 얘를 우리는 네 글자로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면 전압 정류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정류 역할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보극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 놈이 어때요? 비례관계니까 인덕턴스 L 값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얘하고 얘는 반비례잖아. 그래서 정류 주기는 길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속도 V는 느리게 해줘야 돼. 얘가 빨라지면 정류가 양호한 상태의 정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류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사실 또 있어. V분의 B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씁니다. 요게 속도예요. 요게 속도. 이건 브러쉬의 두께, 절연물의 두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도를 갖다가 만약에요 느리게 해준다고 치면 정류 주기는 길어지고요. 정류 주기가 길어지니까 리액턴스 전압은 감소가 되는 거야. 불꽃 없는 정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다섯 번째가요. 바로 우리 저항 정류 역할에 탄소 브러쉬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접촉장이 크다 해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 저항 정류의 역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뭘 설치합니까? 이렇게도 물어봐. 그래서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답이 되겠습니다. 또 각각 또 물어보죠. 전압 정류 역할이 누구예요? 그럼 보극. 저항 정류 역할이 누구예요? 그러면 탄소 브러쉬가 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냐면요. 정류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얘가 중요해. 보극.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들어가고요. 51번은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51번은요. 얘로 잘 나오는 문제. 우리 바로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류를 조정하는 거죠. 계통에서.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100%로 운전하고 있고요. 동기전동기 여자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역률과 전기자전류 물어본 거야. 자, 일단은요.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고 이게 바로 역류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위상특성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는 모양이 V자 모양이라서 V곡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동기에서 잘 나오죠. 우리 실제 이제 동기전동기로 우리 동기조상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동기의 가장 큰 하나의 취약점이에요. 왜? 전동기는 속도 제어가 돼야 되는데 얘는 속도 제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취약점이기 때문에 전동기로 값어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얘를 갖다 우리 뭘로 쓰냐면 역류를 조종하는 동기 조상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자전류 IA라고 하고요. 여기를 갖다 계자전류 IF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정가운데를 갖다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때 코사인 세타 역률이 얼마냐면 1이야, 1. 그래서 이 가운데를 딱 기준 잡아가지고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우리 뭘로 작용하냐면 리액터로 작용하고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콘덴서 C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로 L이 누굽니까? 지상이죠. C가 누구예요? 진상 역할이야. 그래서 이 여자 전류를 갖다가 조정해가지고요. L과 C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L과 C를 이용해가지고 역류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L은 지상인데 이때 여자 전류가 감소하니까 우리 부종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진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과여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어느 때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냐면 가운데예요. 역률이 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야. 왼쪽으로 가도 안 좋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안 좋은 거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과보상이 되거든요. 전압이 상승해버려. 그래서 절연이 파괴되고 계전기가 막 오동작을 일으키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도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설명은 되는데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전기자 전류가 요 최저점일 때 역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이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자 전류를 어떻게 떼요? 증가시켰대. 그럼 오른쪽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역률이 앞서는 거야. 역률이 앞서면서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해. 얘는 감소가 없어요. 역률이 지상이 걸리든 역률이 진상이 걸리든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앞선 역률이 되고요.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해서 3번이 답이 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52번은 간단한 문제네요. 변압계 부하 전류비 전압이 일정하고요. 주파수가 낮아졌을 때 현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 우리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변압계 손실 나오면요. 일단 철손을 기준을 잡으셔야 돼. 동손이 아니라 무조건 철손입니다. 동손은 제껴놓고 철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 실제 철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이 철손이 동손에 비해서 4배 정도 커요. 4대 1이야 비중이. 그래서 동손은 제껴놓고 철손에서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돼요. 관계식은 이렇게 되죠. 철손은 주파수하고 반비례고요. 전압은 제곱에 비례야.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전압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얘는 일정. 그럼 당연히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주파수만 감소했으니까 철소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겠죠. 증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히스테리시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하고 반비례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야. 하나 더 해드릴게.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도 역시 반비례고요.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반비례인데 유일하게 비례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리액턴스예요. 누설 리액턴스. 얘는 주파수하고 비례해요. 왜? 이 리액턴스는 누구야? XL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 그래서 오메가 L은 뭐예요? 2파이 F의 L. 따라서 주파수하고 리액턴스는 비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비례인데 얘만 유일하게 비례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52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또 한 장 넘어가서 자, 53번 보도록 합니다. 53번. 자,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는 자화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도 전동기나 변압기나 특성이 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부하 전류를 우리는 자화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에서도 이제 요 얘기를 사실 합니다만. 그러면 자화 전류라는 건 뭐예요? L을 통과하는 전류죠. 그래서 역률이 나빠요. 역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를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증가하니까 그 전류에는 뭐가 있어? 유효 전류가 있죠. 그 유효 전류가 증가함으로써 역률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가 증가했을 때 유효분의 전류로 증가가 되고 역률은 더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출문제에 한 문제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쓰고 외우고 가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한번 들어갈 건데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54번은 계산 문제가 이제 나왔네요. 예, 계산 문제. 자,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변압기 쪽의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4번 보시면 전부하에서 동선을 100W, 철선이 50W. 자, 지금 보시면 뭐가 깨진 거예요? 최대율 조건이 깨진 거예요. 최대율 조건은 뭐예요? 고정선의 철선과 가변선의 동선이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이거든. 그러면 그 철선과 동선의 크기가 지금 다르죠.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50이니까.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대 효율이 깨진 거야. 그때 최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 n분의 1 부하라고도 얘기하는데 n부하라고도 합니다. 물론 n분의 1 부하, n부하.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다가요 PC분의 PI로 들어가는 거야. PC분의 PI 곱하기 100 하고 나옵니다. 자, 퍼센트로 이제 물어봤을 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항상 철선과 동선의 손실값이 같을 때 최대율 조건인데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n분의 1 부하 시의 최대 효율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자, 일단 구해놓고 무슨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문제풀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어드렸어. 자, 동선이 얼마냐면 100이고요. 철선이 50이에요. 그죠? 자, 곱하기 100 합니다.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면 70% 나오거든요. 요 70%가 실질적으로 또 누구의 효율이냐면 주상변압기 효율이에요. 주상변압기. 자, 주상변압기에 바로 우리 전주 위에 있는 동그란 깡통이 있죠? 그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상변압기 효율을 70% 정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변압기가 100짜리가 있다고 볼게요. 그 100을 우리는 사실 주어진 거를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때 이제 효율이 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철선과 동선의 크기가 다른 상태에서는 100을 다 쓰면 안 돼. 효율이 최대율 조건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놓고 이 구한값이 전체의 양에 대해서 이만큼만 부하에 공급했을 때 최대 효율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실제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갑니다. 55번도 얘가 이제 우리 요번 1회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압을 줬어요. 전압은 얼마냐면 220V 줬고요. 220V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50kW짜리 직권전동기를 줬어요. 자, 직권전동기 밑줄 하나 그을까요? 항상 뭐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종류가 나오면 밑줄을 그으셔야 돼. 전기자 저항도 좋네요. 브러쉬의 접촉 저항이 포함이고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 RA 값이 얼마냐면 0.05ohm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기계적 손실이 1.7kW. 자, 기계적 손실을 어떻게 쓸까요? PM이라고 쓸까요? 자, 1.7kW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 표유손이, 표유부하손 얘기하는 건데 표유손이 출력의 1%. 출력의 1%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전류가 100A래요. 부하전류가 100A.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부하전류가 100A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 정도 됩니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이 출력은 우리가 이제 P-라고 한번 써볼 건데 이 출력은 어떤 출력이냐면 이 직권 전동기의 순수한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한 출력.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가지고 그 기계 자체 안에서 전동기 자체 안에서 기계적인 손실도 발생하겠죠. 그 손실을 다 끄집어낸 그 나머지 순수한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을 뺀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P-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동기 내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역기전력이 있죠. 거기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공식이죠. P는 VI인데 V 대신에 우리는 전동기 기전력, 전동기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이 전기자 쪽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V 대신에 E가 들어간 거고요. I 대신에 IA가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이걸 구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손실을 빼야지만 실제 전동기의 순수한 출력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E는 안 줬어요. 그래서 E를 구해야 돼. 그러면 직권 전동기의 역기전력 공식이 뭐예요? V-IA에 RA 플러스 RS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V 값을 줬어. 220V 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A 값을 안 줬는데 우리 직권 전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A와 IS와 I와 자속 파이가 모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하 전류가 100이라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도 얼마?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을 아까 줬죠? 0.05. 그래서 여기다가 0.05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215V가 나오겠죠? 215V. 자,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 215. IA는 얼마예요? I가 100이니까 IA도 100이 되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꿔야지. 킬로와트. 왜? 얘가 지금 단위가 다 킬로와트잖아요. 얘 킬로와트잖아요. 손실을 뺀 나머지 출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도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걸 구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 21.5 나오나요? 21.5
킬로와트 나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21.5 요 안에는요 손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손실을 뺀 나머지가 전동기의 순수한 출력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P라고 합시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린 P 다시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P 다시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P 값 거 있죠? P 값은 손실을 포함한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실에 대한 출력을 갖다가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동기의 순수한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21.5 빼기 손실을 다 빼주셔야 돼. 자, 1.7 기계손 1.7 있죠? 1.7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빼야 돼요? 아까 표유선 출력이 1% 그랬잖아요. 표유부하선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누구예요? 요 21.5야. 이 출력이 1%라는 거죠. 그 21.5의 1%가 표유부하선이 발생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1.5 곱하기 얼마? 1% 0.01을 잡아주시면 돼. 자,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렀을 때 얼마 나오냐면요 19.6 정도 나온대요. 약 19.6kW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었어요.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문제 중에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요 버려도 돼. 우리가 이거 맞추려고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난이도가 중, 하 이런 문제들을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틀려도 우리는 뭐 10개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6번 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자, 56번 가도록 할게요. 자, 56번 문제는 단락전류 물어봤네요. 용량이 40kV 줬고 3200, 200V 삼상 변압기. 삼상 줬어요. 단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차 측에? 2차 측에 중요한 포인트 나왔어. 삼상 줬고요. 몇 차 측? 2차 측 주어졌고요. 그리고 뭐 물어봤냐면 단락전류 물어봤어요. 그래서 IS인데 2차 측이니까 2S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I2S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단락전류는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IN인데 얘가 단락사가 2차에서 나왔으니까 전격전류도 2차 전격전류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를 얼마 줬습니까? 라고 보면 임피던스 전압 4%였어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4분의 100이 되는 거고요. 요 I2에는 참고로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삼상이니까 루트 3 V분의 P 요걸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전류니까 2차의 전압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루트 3에다가 2차 전압 아까 얼마냐면 3200에 200V 줬잖아요. 오른쪽 값이 2차야. 왼쪽이 1차. 그래서 20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용량이 40kV짜리래. 기본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10에 3승 해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 약 2887 암페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2번. 예. 요거 실기에서 필기보다는요 사실 이 공식이 있죠. 단락전류 공식. 실기에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무지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한번 가볼까요? 57번. 13고조파 나왔어요. 회전자기 회전 방향과 속도를 기본파 회전자기와 비교할 때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기본파는 몇 고조파야? 1고조파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파는요 1고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1고조파. 자, 요거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 더 전으로 가면 제가 요거를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안 봐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대칭좌표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성분이 있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럼 1고조파는 뭐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고조파가 1고조파예요. 이 사인파, 깨끗한 사인파. 그러니까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연파를 갖다 우리 1고조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분이에요? 정상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보도 지나가는데 사람이 정상 좀 보여. 그럼 정상이네. 조금 이상하게 보여. 그러면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상이에요, 얘는. 그래서 정상분은 크기가 같고요. 위상이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상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영상분이 있어. 이 영상분은요. 위상차가 없어. 그 다음에
역상분이라는 게 있죠. 역상은 상이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3상 중 2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면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 상이 바뀌면 역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상분이 몇 고조파? 1고조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짝수는 취급 안 해. 무조건 홀수만. 그래서 1, 3, 5. 그 다음에 7, 9, 11, 13. 지금 몇 고조파야? 13고조파 나왔잖아요. 그럼 기본파하고 지금 같은 편에 있잖아. 정상분이야. 1, 7, 13이 다 정상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15가 여기 오는 거고요. 17이 여기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13고조파는 정상분의 1고조파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같은 편에 있잖아. 그래서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방향. 그럼 만약에 5고조파는 뭐라고 하는 거야? 기본파와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역상이니까. 자, 그러면 속도는 항상 알아두세요. 속도는 우리 고조파 차수를 H라고 하는데 항상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고조파는 뭐예요?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면서 속도는 얼마야? 13분의 1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본파와 동일 방향이고 13분의 1배의 속도,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참고로 3고조파나 9고조파는 얘네들은 영상분에 들어가죠. 영상분은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라고 돼요.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요,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아. 왜? 우리가 위상차가 있어야만이 회전자계가 발생이 되는데, 회전자계는 뭐예요? 자속이 회전하는 걸 회전자계라고 부르죠. 근데 얘네들은 위상차가 없으니까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우리 무조건 플라 마이너스가 계속 상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회전자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 58번. 자, 58번 문제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죠. 단락 사고가 이 점에서 예를 들어 발생하면 전류값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락이 되는 순간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단락되면 단락 시에 처음은 큰 전류이다가 점차로 감소하죠. 점차로 감소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이 딱 일어난 순간 이 전류를 우리는 순간 또는 뭐라고 해요? 돌발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이 전류가 계속 흘렀을 때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안 좋은 영향. 그래서 이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누설 리액턴스를 이용하죠. 우리 누설 리액턴스를 이용해가지고 전류값을 제한해주게 됩니다. 항상 I는 X분의 V니까 리액턴스를 증가시키면 전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됐을 때 있죠. 감소. 어느 정도 감소. 이 감소가 됐을 때 이 단락 전류를 또 뭐라고 그래요?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도 아직은 단락 전류예요. 그래서 얘를 제한시키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가 답이 되시는 거야.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위에 있는 순간 돌발 단락 전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누설 리액턴스. 무슨 전류 제한한다? 순간 돌발 단락 전류 제한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문제도요. 돌발 단락 전류 제한하는 거 누설 리액턴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9번 들어갑니다. 동기전동계 기동법 중에 자기동법에서 계좌건선을 단락하는 이유 물어봤죠. 자, 그래서 우리 동기전동계 기동법을 잠깐 볼게요. 동기전동계 기동법은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스스로 기동하는 자기동법이 있고요. 또 있어요. 또 하나가 기동 전동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동 전동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거야. 얘는 기동하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속도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기 속도가 됐을 때 토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토크가 걸리진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동기전동기 기동법에서 종류를 두 가지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있는 자자하고요, 여기에 있는 기자 있죠 앞에. 그래서 자기야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 이 자기동법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기동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기동할 때마다요, 그 계자권선 쪽에 높은 전압이, 고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절연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자권선을 갖다가 기동할 때마다 단락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 기동 시에 계자권선을 자, 단락시키는 이유. 단락을 왜 시킨다고요? 우리 전압이, 높은 전압이 발생할 때는요,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선형 회로망에서 배우신단 말이야.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그래서 단락을 시키면 고전압 방지를 할 수 있어. 고전압. 제가 간단하게 써드릴게. 고전압이 발생했을 때 절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압으로부터 발생되는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 시에 계자권선을 어떻게 한다? 단락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고전압 유도 방지 있죠? 그래서 고전압 유도 방지에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60번이 되겠네요. 자, 60번 보시게 되면 기동장치를 갖는 단상유도 전동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는 뭐 있었어? 방콘 분쇄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반발기동형, 반발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불러드린 방콘 분쇄 요 네 가지가 사자성어가 되는 거고요.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단상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 자, 반발기동이 있었죠, 분산기동이 있었죠, 쉐이딩 코일이 있었죠. 그럼 이중동형이라는 거는 단상유도 전동기가 아니야. 얘는 뭐예요? 삼상유도 전동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상유도 전동기가 아닌 거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상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누구누구 있습니까? 농형과 바로 권선형이 있는 거죠. 권선형. 그래서 이제 회전자에 보면 농형은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있지 않은 전동기고요. 권선형은 말 그대로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있는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문제 다 해결을 해드렸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문제 이렇게 보면 아까 몇 번이었냐면요, 계산 문제 하나 있었던 거 있었죠? 조금 복잡했던 거 55번인가요? 그거 뺀 나머지는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됐던 것이고, 특별하게 어렵거나 신형 문제 나오거나 했던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55번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1회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